어제 제가 좀 이렇게 고수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 하고 올렸었는데요. 저 공릉역 4번 출구 쪽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깜빡 켜고 들어가는데요. 뒷차가 브레이크도 못 잡고 그냥 쾅 때리더니 불박차 밀어버리고 계속 앞으로 가서 트럭 때리고 또 앞으로 가서 택시 때리고 깡깡깡깡깡. 그래서 2차, 3차 사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에 대해서 좀 도움의 글을 좀 주십시오 했는데 많은 글들이 올라왔어요. 먼저 어떤 사고인지 영상부터 보시죠. 공릉역 4번 출구 차선 변경 사고입니다. 지난 1월 11일 날 낮 오전 11시에 일어난 사고인데요. 사고 내용 먼저 보시겠습니다. 먼저 전방 영상인데요. 보시죠. 이쪽에서 사람 한 분 일행을 내려주려고 그랬었어요. 엄청 세게 받쳤죠. 자, 이번에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면 좀 아주 특이한 사고인데요. 저 뒤에 검은 승용차 보세요. 검은 승용차가 깜빡깜빡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고 계속 나갑니다. 트럭 들이받고 계속 오른쪽 깜빡이 켜있고 또 들이받고 또 밀고 어허. 자, 이런 사고입니다. 자, 이 사고 보통은 깜빡이 켜고 들어올 때 가까이서 들어오면은 빵 하든가 브레이크 잡든가 둘 중에 하나 하죠. 근데 빵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이크도 안 잡고요. 그냥 밀고서 그냥 계속 밀고 있으니까 불박차를 옆으로 밀고 그리고 앞으로 나가고 쾅쾅쾅. 자, 이 사고는 이렇게 일어난 사고입니다. 자, 이렇게요. 불박차 들이받고 그리고서 또 가서 트럭 들이받고 택시, 소나타, SM5 이런 사고인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의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제가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더니 올라온 글이요. 자, 댓글 보겠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올라왔는지. 자, 여기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뒷차가요. 그 차가 횡단보도 진입 전에도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주행 중인 것 같습니다. 저 차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맨정신 운전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약물 중독 또는 급실신 운전자 같습니다. 불박차 아니었어도 그 앞에 버스랑 박았겠는데요. 자, 당황해서 브레이크 살짝 밟고 다시 엑셀로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지나기 전에 충격이 있었는데 인도 쪽 접촉이 있었던 거 아닌지요. 바닥에 뭔가 있었는지 그건 아니랍니다. 네, 경찰이 그건 아니라고 그런답니다. 널널한 간격으로 있는데 불박차에도 잘못이 있다니 좀 답답하네요. 충분한 제동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상대 운전자 약물 검사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화 통화한 거면은 통화 기록 신청 나올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보도 쪽으로 쏠리면서 오는 게 약간 위험해 보이는데요. 저 뒷차요. 전방 주시 안 하든가 아니면 핸드폰 보든가 다른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간에 뒷차가 사고 나기 전에 인도턱 부딪히고 브레이크 밟치고 계속 직진해 오네요. 몸에 이상이 생긴 거 아닌가요? 실신한 거 아닌가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내용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흰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후방 영상 보면은 들이받으면서 옆으로 쏠리는, 조수석 쪽으로 몸이 쏠린다는 거예요. 쏠렸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후방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사고 나면 난 직후에 허연기 쏠린대요. 네, 다시요. 여기요. 여기에서 이때 보이나요? 제가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선명해서 좀 보이던데 여기서는 조금 불확실해 보이는데요. 지금 이쪽 옆으로 이렇게 쏠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는 좀 깨져 보이는데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정확치는 않지만. 근데 문제는
앞으로 그 차가 나갔잖아요. 불박차 들이받고 브레이크 안 밟았으니까 차가 튕겨나간 거죠. 브레이크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밟아서 불박차를 들이받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다시 엑셀을 밟았다. 그렇게 해서 차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나요? 브레이크를 섰던 차가? 그건 안 되겠죠. 달려던 속도로 계속 밀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불박차 들이받기 전에 한 번 또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고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더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래도 불박차가 한 바퀴 돌았으니까 그 다음 길 찍혔죠. 여기서 갑니다. 트럭 들이받았죠? 또 들이받았죠? 예.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요. 계속요. 브레이크를 안 밟고 있어요. 네. 저 차가요. 마지막까지 사람들이 거기 옆에는 여성이 타고 있어요. 저 동승자 있었대요. 운전은 남자하고 옆에 여자가 있었는데요. 둘 다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차에서 안 내리고 멍하니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택시 기사가 여기 택시 세 번째 택시가 받치죠? 요거 지금 받친 차요. 요 차 택시 기사가 끌어내릴 때 문을 열고서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앉아갖고 엑셀을 갖다 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이 질문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통화 내용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갖고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음주는 아니래요. 그래갖고 전부 다 저 차 저 음주하고 도망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음주를 측정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음주 아니면 뭘까요? 실신 아니래요. 갑자기 저 많은 분들이 실신했거나 아니면 저 음주거나 실신이거나 실신 아니래. 멀쩡하대요. 나중에 끌어냈더니 둘 다 그냥 멍하니 있더래요. 소송이고만 있더래요. 약물 검사 했습니까? 그랬더니 약물 검사를 경찰이 안 하더래요. 왜요? 그랬더니 그거는 뭐 누가 크게 다치거나 중상이거나 뭐 그럴 때는 하는 거지 이런 건 안 한다는 겁니다. 이런 거 중상일 때하고 이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하니까 민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저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여태까지는 그전에는 그 이의신청하면 거기에 이의신청 조사하는 조사관들이 받아들이겠다. 이건 이제 가피 바꿔라라든가 그런 걸 결정해 주는데 요새는 좀 헷갈리는 것은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것은 그것은 외부에서 뭐 변호사도 오고 교수도 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외부의 민간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한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근데 거기 가봤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어차피 모든 조사관들이 이거는 안 된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결국 여기에서 제가 노원경찰서 담당 조사관은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그 2차, 3차는 그거는 그 차가 잘못 아니냐, 그것까지 내가 책임지냐 했더니 담당자는 다 불박차 운전자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D차가 브레이크 안 밟은 건 경찰 측이 맞다고 하고요. 고의 사고인지는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서울지방경찰청에 재조사 신청했더니 나중에 전화가 왔는데 거기 조사관 5명 전부 다가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네, 그리고 나머지 다 책임져야 된다. 여기 또 교통사고 조사 민간심의 요청을 해도 뭐 바뀌는 게 있겠나 싶습니다. 3월 14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오라고 그러는데 아이고 거기 제가 바빠서 지금 그날이 또 저 회사에 바빠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바빠도 가라. 바빠도 가야 된다. 가서 그 얘기를 해라. 그리고 왜 약물 검사를 왜 안 했는지 가서 강력하게 얘기해라. 브레이크도 안 받고 해서 들이받고. 그래서 가신대요. 그분하고 통화한 내용을 제가 지금 여기다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통화 내용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유튜브 한문철 TV 시청자분들께서 고수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의견. 어제는 여기 뭐 전화 통화하는 거 같나요? 영상이 좀 흐려요. 또 옆으로 쓰러진 게 맞나요? 한번 좀 분석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걸 차원을 떠나서요. 브레이크를 안 밟았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뒤에서 달려오면서 저 뒤에서 또 달려오면서요. 상대차가 보시죠. 불박차가 째깍째깍 언제부터 하는지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소리가 잘 안 나죠? 소리가 좀 약하게 돼 있는데요.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에서 소리가 잘 들리던데. 이때 째깍째깍 하네요. 이때 째깍 소리. 이때 째깍 소리 나요. 째깍. 예.
3초에서 4초 막 될 때. 이때 4초 넘어갈 때 짝깍 소리 납니다. 그리고요, 어디서 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차선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제 이쪽 들어갈 때 한 요만큼 들어가면은 이제 차선 밟는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 되나 보겠습니다. 지금쯤 들어가죠, 지금쯤 요 차선 요 밟는 거 보면요. 지금쯤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뒤차가 충분히 볼 수 있죠. 자, 뒤차가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 횡단보도 입구가 이게 꽤 넓죠. 저게요. 이면도로 보통 6m, 8m 그런데요. 이 입구는 좀 더 넓어요. 그래서 한 10여 m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10여 m 앞에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차선을 밟고 들어가고 있으면은 깜빡이 켜고 이때 브레이크 잡아주면은 사고 안 나죠. 어떤 분은 이 사고가 아니었더라도 자, 저렇게 밀고 나가는데요. 버스는 여기 있습니다. 버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여기서 보면 가까워 보입니다. 버스까지 거리가 여기 한 10여 m, 한 5m 돼 보이는데요. 전방 영상 보면 좀 더 버스가 멀어 보입니다. 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 버스까지 여기서는 이거 한 칸, 두 칸, 세 칸, 한 20여 m 좀 더 돼 보이네요. 근데 저속도로 달렸으면 버스까지 들이받았을 것 같아요. 여기 버스까지. 이 버스까지도 들이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런 상태로 브레이크 안 밟고 계속 오고 있었으면. 자, 여러분들의 의견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올릴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통화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게 상대차가 브레이크를 안 잡았다는 게 내 차 들이받을 때 브레이크 못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계속 브레이크 안 밟고 왔어요. 경찰 조사에서도 브레이크 밟지를 않았다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내 차 들이받을 때는. 아니, 브레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밟은 적이 없어요. 저 충돌하기 전까지도. 그러니까 계속 오른쪽 깜빡이 켜고 왔잖아요, 그 차가. 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오면서 내 차 박을 때도 계속 엑셀레이터 밟고 있었고, 내 차 밟고서도 또 엑셀레이터 계속 밟고 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밀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엑셀레이터를 계속 밟고 있는 걸 옆에 다른 사람들이 떼냈다고 글 써놓으셨던데. 근데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예. 그 상황이면 파킹에 두고 내려서 해야 되는데 네. 되는데 그 뭐 기어도 안 바꾸고 지금 뭐 정신 마지막까지? 네네. 그러니까 내 차를 들이받을 때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계속 엑셀레이터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내 차를 갖다 옆으로 밀어내고 그 차가 튕겨서 나간 거 계속 나간 거죠. 네네. 근데 본인도 그 인정하던가요, 경찰에서? 그 브레이크 안 밟았다는 것까지는 경찰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그 차가. 해서 근데 고의 사고인지 밝히기는 어렵다. 뭐 요 정도까지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 입장은. 그리고 그 차가 계속 오면서 그 인도 쪽으로 붙어오던데 뒤 후방 영상 보니까 사고 나기 전에 오른쪽으로 이면도로 하나 있었는데 그쪽에서 인도 턱에 살짝 부딪히는 듯한 느낌도 있는데 그거는 밝혀졌나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한 것 같아요. 경찰이. 아, 살짝 인도 쪽으로 붙어서만 없고 부딪히지는 않았다고? 거기 도로가 살짝 턱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차는 계속해서 우리 차를 들이받고서도 오른쪽 깜빡이 켜고 있던데 네. 그 깜빡이는 왜 켰다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던가요? 그냥 제 추측으로는 어디 길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경찰에 안 물어봤어요. 그리고 영상 다시 보니까 몸이 옆으로 쏠리는 것이 보이는 듯 해요. 명확하진 않지만. 네네네. 그거는 운전자 몸이 오른쪽으로 쏠린 거는 그건 확실한가요? 아, 그 조사에서요? 아니, 본인이 확인하셨을 때. 아, 네. 그 캡처 사진이 예. 보면은 그때 운전자가 하얀 계열 옷을 패딩 같은 걸 입고 있었어요. 그거 사진 캡처 사진 보고서 그 영상 그 구간을 다시 돌려다 보면 예. 하얀색 몸이 옆으로 이렇게 조석 쪽으로 확 쏠리는 게 보여요. 내 차 받으면서 내 차가 밀리고 그 차 옆으로 가면서 그 관성에 의해서 그렇게 됐겠네. 네. 그리고 거기 동승자가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운전자가 남자고 동승자는 여자고. 여자는 어디? 조수석에 타고 있었나요? 네, 조수석이요. 조수석에 있던 사람은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러던가요? 나중에 사고 마지막 섰을 때. 섰을 때요? 예, 그 차 쪽으로 달려가지 않았나요? 아니요, 그냥 둘 다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안에. 그럼 내 사고 나서 내 차 세우고 그 차 쫓아갔나요? 바로?
저는 그 사고 나서 멈추고 예. 내려가지고 바로 그 차 쪽으로 왔어요. 그 차가 이게 뭐 정상적으로 정지를 한 상태면 모르겠는데 자꾸 후진했다가 앞으로 갔다가 해가지고 끝에서도 마지막에 그 세 번째 사고 내고서도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뺑소니인가 이게 도망치려고 하는 건가 사람들이 거기 역 주변이라서 사람이 엄청 많아서 예. 좀 빨리 끌어내라고 뭐 술 마신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두 사람이 그냥 별다른 얘기 안 하고 그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일단 둘 다 앉아서 뭐 그냥 어리 빠져가지고 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둘 다 근데 혹시 음주는 아니었고 음주 아니더라도 약물에 대해서는 검사 안 했나요? 제가 그거 할 수 없냐고 이거 고의사고 아니냐고 해가지고 뭐 약 먹은 거 아니냐고 해가지고 해달라고 했는데 예. 그거는 경찰 쪽에서 그거를 뭐 어떻게 이게 뭐 큰 중상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해가지고 그거는 요청할 수가 없다고 경찰에서 그렇게 말하던데. 꼭 중상자가 나와야만 되나? 특이한 사고면은 사고가 안 날 게 낫으니까 그걸 확인을 네.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들어갈 때 그 차와의 거리가 한 10m 정도 될 때 들어갔나요? 제가 사이드 미러상으로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고 그- 그냥 물이 없다고 생각해서 들어간 거였어요. 저는. 내가 들어갈 때 보면은 내가 차선을 밟고 들어가는 순간에 그 차가 그 뒤에 있는 이면도로에 그 횡단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를 막 밟을 무렵이니까 10여 미터 돼 보이던데 그래도 여하튼 간에 그 차가 브레이크를 못 잡았다 하더라도 거기서 뒤차가 속도 줄이는 걸 좀 보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들어간 것은 그거는 앞차도 잘못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거. 예, 예. 그래서 그 그거를 앞차의 이제 잘못을 앞차가 더 잘못했다고 해야 될 것이냐. 일단 앞차가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뒷차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잡았어도 10m 앞에서 그래 쑥 들어가면 저 앞에 버스하고는 거리가 좀 있었으니까 그래서 네. 불박차 잘못이 더 잘못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뒷차가 브레이크만 잡았으면 그럼 사고 안 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뒷차 잘못이 더 크다고도 해석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첫 번째 사고도 네. 첫 번째 근데 사고도 네. 예, 말씀하세요. 근데 이 민간심의위원회가 예. 이게 뭐 교수님도 오고 뭐 변호사분도 오고 뭐 관련 민간 업체에서도 오고 한다는데 이게 가도 별 이게 효과가 없지 않나 이게? 아니 들어보니까 가서 그런 얘기를 하셔야죠. 가서 내가 들어갈 네. 때 나는 뒷차가 내가 깜빡이를 몇 메타 전부터 켰죠? 몇 초 정도 켜고 있었죠? 째깍째깍 소리 나는 게? 4초에 켜서 예. 6초에 차선 변경이요. 그래서 4초에 추돌은 켜서 9초. 4초에 켜서 그럼 2초간 켰다. 그래도 조금 더 켰어야 되는데 더 켜고 뒤에서 오는 차가 어느 속도로 달려오는지를 좀 봤어야 되는데 뒷차가 양보를 해줄 건지 아닌지를 좀 봤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뒷차가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튕겨나간 걸 생각하면은 야, 그 뒷차가 더 잘못한 거 아니냐? 앞도 잘 보고 그리고 브레이크도 잘 잡았어야 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뒷차 잘못을 60%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D차와의 간격을 생각하지 않고 들어간 거 만약에 내 앞에 다른 차가 바로 앞에 있었다고 그러면은 그건 D차 잘못이 더 크죠. 왜냐하면 나를 안 받았으면 내 앞차를 들이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랑 버스 사이는 한 3, 40m는 충분히 돼 보이던데요. 그래서 그 앞차와의 간격을 생각하고 오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 났으니까 일단 1차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 말대로 내 차를 70 또는 뒷차 브레이크도 못 잡아서 내 차 한 6, 70 정도 보되 두 번째, 세 번째 사고는 그거는 정상적이면 일어날 수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안 져야 옳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점을 가서 얘기를 하셔야죠. 그래서 이 사고에 대해서 정상인이 아닌 것 같았다. 그리고 내가 내가 차로 변경해서 그 앞차로 들어간 거, 그 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는 것을 감안하지 않고 내가 들어간 거, 그것은 내가 잘못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전 행태가 아니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엑셀을 계속 밟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도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음주는 아닌 걸로 나왔으면은 그럼 약물 복용일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서 말렸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말리지도 않았다는 거죠.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데. 그냥 둘 다 딴짓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조수석에 제가 만약에 있었으면 앞에 차 들어온다 그러고 말이라도 했을 건데 예. 그냥 뭐 브레이크를 안 밟은 거면 둘 다 뭐 옆에 분은 뭐 자고 있었든지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자고 있었어. 사고 났으면 깨야죠. 깨갖고 이거 왜 이래 빨리빨리 세워 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둘이서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어쨌든 둘 다 차 안에 이제 끌어내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었어요. 자기가 문을 열고 나와 있었는데 어떻게 끌어낼 때 상황을 좀 설명해 보세요. 끌어낼 때가 그러니까 이제 사고가 나고 예. 이제 불박 영상 보면은 차가 이렇게 정차된 상태는 아니고 브레이크 등이 자꾸 몇 번 들어와요. 이게 왔다 갔다 앞으로 자꾸 엑셀을 밟아서. 아, 마지막 장면에서? 네네네. 네. 해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갔더니 예. 운전자는 앉아 있는 상태고 예. 약간 얼빠진 표정이었고 옆에 사람 얼굴은 못 봤는데 예. 해가지고 아 일단 빨리 파킹해두고 사람들이 내리라고 예. 했는데 그거를 못 알아들은 건지 이게 그냥 정신이 나간 상태로 그냥 계속 앉아있기만 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둘 다 안에 있었어요. 가만히. 유리창은 올리고 내리고. 유리창은 애초에 처음부터 운전석 쪽은 한 5cm, 10cm 열려있는 상태. 아, 내리라고 내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가만히 있었다고요? 네네. 그럼 누가 문을 열고 누가 끌어내렸나요? 주변에 있던 첫 번째 그 트럭 긁고 나서 택시 박았을 때 그 택시기사 아저씨가 끌어낸 거예요. 저 사고 당한, 네. 두 번째 사고, 그다음에 세 번째 사고 당한 그 택시기사분이요. 네네. 내려서는 뭐라 그러던가요? 내려서 뭐 말을 제대로 한 게 없어서 모르겠어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서성였는데 주변을. 어디다 전화하거나 그러지도 않고요. 네. 그것은 그 약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민간심의위원회 가셔갖고요. 지금 네. 하신 얘기를, 그 얘기가 경찰 기록에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대로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가서 말해야 될 거 혹시 좀 요약해가지고 아니, 보내주시겠나요? 지금 나랑 네. 얘기한 거, 네네. 그걸 가서 얘기하셔야죠. 네네. 근데 이제 제가 뭐 기억나는 거 있고 까먹을 수도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네. 요 통화한 내용, 요거 다른 분들이 어제 내가 인터넷에, 한문철 TV에 올렸더니, 네. 아주 이상하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데, 내가 지금 네. 지금 통화한 내용을 요걸 그대로 다시 인터넷에, 유튜브에 다시 좀 올려서, 네네. 이 대화를 듣고, 또 거기 고수분들이 계시면은 조언 좀 해달라고 그래서 네. 내일 내가 최종적으로, 3탄을 올려갖고, 네.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가서, 네네. 민간심의위원회 가서 진술을 좀 하시죠. 중요하니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직장에는 좀 양해를 구하고, 네. 억울하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사고에 대해서도 저는 상대 잘못이 더 커야 되는 거 아닌가. 브레이크 한 번만 잡으면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네. 아니면 뒷차가 빵 한번 해준다든가. 뒷차가 네. 빵 했으면 내가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다시. 네네. 근데 거기 상대차가 경적도 안 울렸다는 거잖아요. 경적 소리를 아예 듣지를 못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상대가 경적도 울리지도 않고 브레이크 잡지도 않고 그냥 와서 들이받고 계속 앞으로 나갔다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진짜 억울하죠. 있을 수 없는 사고 일어났잖아요. 다른 사람 들어가면 우리 차를 들이받고 서야죠. 서서 아유 이렇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라든가 그래서 거기서 보험사 부르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차 들이받고 그냥 가니까 저 차 왜 저래 그러니까 마치 그 차가 마치 음주해서 도망가는 것처럼 처음에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은데. 다 그 생각이었어요. 그죠? 처음에 그런 생각 들었죠? 측정을 했는데 아니니까 예. 약 먹은 거 아닌가 그 생각 다 들었고. 그래서 그 사건은 만약에 약물 복용인지 아닌지는 이제 모르죠. 그렇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죠. 만약 네. 약물 복용 때문에 일어난 사고 같으면은 그것이 바로 윤창호법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정상적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그중에 다친 사람들도 있죠. 저희 차에 4명이 다 있어서 예. 저 포함 4명에 해서 저희 넷은 아직도 통원 처리는 하고 있어요. 아니 또 저쪽에 저 앞에 택시랑 그쪽 차는 택시 분은 좀 충격이 컸고 해가지고 이번 한 일주일하고 통원 치료하셨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윤창호법이라니까요. 만약 약물이 맞다면 금지된 약물이 맞다면 그러면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거를 경찰에서 약물 분석 의뢰를 해야지. 그래서 내일 가서 꼭 모레 꼭 그 얘기를 하세요. 네네네. 아니, 멀쩡한 사람 같으면 안 하는데 의심이 가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